IT 제품 기획 과정에서 어떤 실무자들과 일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상하고 계실 개발자, 디자이너와 가장 긴밀하고 잦은 협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자와 디자이너도 그냥 다 같은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개발자와 디자이너 안에서도 어떻게 역할이 구분되는지 살펴보고 각 직군마다의 커뮤니케이션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T 업계에서는 개발팀을 기술팀 또는 테크팀이라고 부르고 개발자를 엔지니어라고도 부릅니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개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의미보다는 엔지니어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있는 IT 문화를 가진 실리콘밸리에서 통용되는 단어나 조직 문화가 국내 IT 업계에서도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모든 엔지니어를 퉁쳐서 개발자라고 부르는 것보다 백엔드 엔지니어, AOS 엔지니어, iOS 엔지니어라고 구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 사람은 IT에 대해서 아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을 심어줄 겁니다. 엔지니어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풀스택 엔지니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고객이 디바이스를 통해 만나는 접점을 구현하는 직무입니다. 고객의 접점을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라고도 합니다. 프론트엔드 안에서도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AOS 엔지니어, iOS 엔지니어로 나눕니다.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말 그대로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직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면 볼 수 있는 모든 이미지, 버튼, 텍스트, 레이아웃, 그리고 인터랙션들은 이 웹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구현해낸 것이죠. AOS 엔지니어의 AOS는 안드로이드 OS의 줄임말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라고도 불립니다. OS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애플의 iOS와 같은 하드웨어 내부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의미합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OS로 국내에서는 삼성폰에 탑재되어 있죠. AOS 엔지니어는 이 OS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직무입니다. 여러분이 삼성폰에서 사용하고 계신 앱의 화면들은 대부분 이 AOS 엔지니어들이 구현한 것입니다. iOS 엔지니어는 아이폰이 제공하는 OS에 최적화된 앱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직무입니다. 아이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의 화면 대부분은 iOS 엔지니어들이 구현한 것이죠. 그 다음 백엔드 엔지니어는 서버 개발자라고 하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고객의 접점을 구현한다면 백엔드 엔지니어는 웹 또는 앱 내부 서버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며 앱이 매끄럽게 동작할 수 있게 구현하는 직무입니다. 백엔드는 사용자들이 직접 보거나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들이 취하는 행동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앱을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 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주는 것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른 후 앱 내부에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내부 로직을 설계하는 것은 백엔드의 역할인 것입니다. 풀스택 엔지니어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모두 가능한 엔지니어를 말합니다. 국내 엔지니어들의 전체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풀스택 엔지니어의 비율과 수는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프론트와 백을 모두 본다는 것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초기 사업을 세팅하는 단계에서는 풀스택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율적일 수 있지만 결국 제품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능력이 요해질수록 하나의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엔지니어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IT 제품 기획을 진행하다 보면 이 엔지니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든 직장에서 협업을 하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자가 가볍게 툭 던진 업무 요청에 엔지니어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그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엔지니어와의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안은 통보하지 않고 과정부터 함께 합니다. IT 제품 기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것을 구현할 기술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형태는 기획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왜 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가,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인지를 팀원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어떤 구현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각 OS별로 자연스러운 사용성을 가지는지 기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요청하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함에 치우치지 않고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간 과정 없이 모든 의사결정이 끝난 기획안을 전달한다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더 나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기가 몹시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시키는 대로 만들기만 하는 외주업체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협업 형태가 되었을 때 팀 목표에 대한 동기를 쉽게 잃고 수동적인 팀원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하나의 기능에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획자로서 우리들은 제품의 가장 이상적인 사용 흐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앱에서 로그인을 하고 은행과 카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나의 데이터를 불러와 현재 나의 자산 상태를 확인해보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로그인에 실패했을 경우, 고객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실패한 경우,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한 경우 등 이 짧은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고객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메일 계정으로만 회원가입을 받고 있던 앱에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 라는 버튼을 추가하자는 의사결정에도 명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버튼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SNS 중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 앱에서 전체 회원가입자 중 60%가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입한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비용을 기꺼이 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앞으로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는 고객으로부터 이메일 계정은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이메일로 이미 가입한 고객이 다시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응 가이드도 필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기획자에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합니다. 모든 엔지니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엔지니어를 종종 만날 수 있죠. 겉으로 봤을 땐 그저 작은 기능 추가가 제품 내부에서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하는 대공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가장 냉정하고 보수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예외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협업자가 명쾌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마감 기한을 손에 쥐고 있는 그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텍스트 문서보다는 직관적인 시각 자료가 커뮤니케이션에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기획 내용을 시각 자료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앱의 주요 고객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페이지로 연결되는지, 플로우 차트 또는 와이어 프레임 또는 앱 모업 화면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더 직관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화면을 준비하지 않은 채 텍스트 위주로 기획서를 전달하거나 설명하게 되면 각자가 상상하는 제품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 결국 고객이 사용하게 될 제품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웃풋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